안녕하세요. CNC 미술학원 원장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윤정쌤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유는 미래 입시 같은 경우에는 성적과 실기 모두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고민들이 성적관리와 실기에 대한 슬럼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자신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외부인지 내부인지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괴로운 부분이 타인에 의한 건지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모신 그 선배들은 어떻게 보면 좀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좀 모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거죠.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지키지 않는 면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를 했던 합격생들을 한번 모셔봤고요. 예비반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이번에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김가영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중앙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양대 에리카를 수시로 합격한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제가 청했을 때 어땠나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네네. 애들한테 도움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내용을 기획을 했을 때 제일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 중에서 주력으로 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트 필기를 하면서 외우는 타입이어가지고 노트 필기를 엄청 오래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거의 5년간 쌓아왔던 노트 필기 팁을 전수해주십니다. 5년, 무려 5년간이나 쌓아온 노트 필기 팁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노트 필기한 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우리 가영이라는 학생이 노트 필기한 거를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린다 보면은 글씨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제목, 글씨, 중요한 부분, 이 내용들이 사실은 출력한 것처럼 이렇게 글씨도 예쁘게 썼지만 정리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를 되게 정성 들여서 공들여서 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필기하는 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노트 필기의 그 5가지 팁이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노트 필기를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개념서나 참고서를 그대로 베끼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결국 베끼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만의 정리법을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해보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일된 양식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리법을 만들 때. 또 깔끔하게 문서처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만의 통일된 양식으로 해서 제목을 크게 쓰고 중단원이랑 소단원이랑 글씨 두께를 다르게 한다든지 어차피 결국에 노트도 읽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읽기 편한 쪽으로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용 같은 것도 형식이 있잖아요. 문학이라고 하면은 문학의 표현법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구절을 해설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든가 알아보기 쉽게 통일된 양식으로 읽기 쉬운 방법을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로 손이 아프다고 그냥 핵심 요약된 내용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야 시험에서 꼬이게 나오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것처럼 한번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써놓고 계속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쉬는 시간이나 버스를 타는 시간이나. 다섯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한번 써놓았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쓰고 계속 읽고 암기를 하면서 나중에 한번 이면지든 깨끗한 노트든 간에 백지에다가 자기가 외웠던 내용을 한번 쭉 써보고 못 썼던 내용을 다시 외워가면서 하는 백지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라고 하는 그 3번 내용, 세 번째 내용 중에서 가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하면서 이해를 조금 하는 그 정리 자체가 약간 공부가 되는 방식
노트 필기를 활용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이걸 자주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읽은 거는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대충 몇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게 되는 건지. 그래도 시험 기간 내내 5회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5회도?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그렇지 않고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뭐 한 3번 정도에서 4번 정도만이라도 또 충분한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내용에다가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적어보면서 백지 테스트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방법도 사용을 했나요?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학원에 네네. 다니는 게 아닌 이상.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지 노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네네. 그 백지 테스트니까 중요한 내용만 해서 이렇게 한번 쭉 썼어요. 그러면 국어나 영어, 뭐 사회, 특히 이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네. 그 과목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가 됐던 건가요? 국어, 사회가 특히 그렇고요. 영어는 이해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영어는 영어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국어나 사회를 개념을 정리하거나 노트 필기를 자세하게 하고 이해하면서 이제 백지 테스트로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네요. 제일 중요한 게 궁금해하는 게 후배들이 이제 중앙고라는 그 학교에서 국어나 뭐 영어나 사회 내신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팁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과목별대로 있을지. 국어는 학교별로 선생님들 개성이 되게 강해가지고 시중에 나온 문제집으로는 아마 힘들 거예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내용을 최대한 집중해서 다 듣고 그걸 교과서에 필기한 다음에 또 그거랑 개념서랑 인터넷에 나온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제 방식으로 정리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문학 얘기고 문학이 아니라 문법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문법은 시중에 수능용으로 기출문제집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 많이 풀고 그것 최대한 자세하게 풀이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그럼 국어나 이런 문제 같은 걸 풀었을 때는 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답을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나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는 제가 노트 정리를 되게 꼼꼼하게 한 스타일이니까 또 오답 노트까지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가 그래도 넓게 나오는 편이니까 그 옆에다 최대한 자세하게 적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빼먹었던 내용들을 이미 정리된 노트에다가 한 번 더 추가한다든가. 이미 정리된 노트에다가 오답에 틀린 내용들을 좀 다시 추가해서 내용 정리를 해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뭐 국어는 그렇고 다른 과목들도 사회나 이런 것들도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오답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걸 사용한 거고요.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나 사회 같은 경우도 뭐 중앙고 내신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사회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에서 꼬우면은 수능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내신 문제집을 한다기보다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한번 꼼꼼하게 풀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하는 게 더 내신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모의고사도 준비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수능 특강 문제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여주신 EBS 문제집 같은 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질문을 다른 걸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하다 보면은 미술학원 가는 날과 또 가지 않는 날이 있는데 일주일에 뭐 3회 이상씩 미술학원 나오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학원 가는 날은 어땠고 또 이제 혼자 공부하는 날은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그런 요령이 혹시 있는지. 아무래도 학원을 가게 되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잖아요. 학원 가는 날에는 그냥 일찍 자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괜히 공부하겠답시고 책상에 앉아있어봤자 힘들다고 공부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늦게 자게 되고 체력만 더 깎이고 다음날 더 힘들지. 10시에 끝나서 돌아왔는데 또 공부하겠다고 막 2시까지 앉아있고 이런 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말에는 일찍 자고 밥 맛있게 먹고 체력을 보충한 다음에
평일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평일에 학교 갈 때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공부하는 시간을 대충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학교 갔다 와서 어떤 생활들이 있을까요? 시험 기간의 경우에는 학교가 한 5시에 끝난다 치면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한 6시에 독서실을 가서 그러고 한 12시까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그 플래너나 이런 계획에 대한 꼼꼼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플래너가요. 네. 제가 꼼꼼하게 계획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막 플래너 한 장 쓰고 또 안 쓰게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이날까지 이거는 다 한다? 이 정도로만 계획을 짜가지고 근데 그 플래너 체크를 하잖아요, 다 하면. 그런 거에서 주는 시각적인 만족감이나 막 성취감 같은 거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오늘 할 거 적어놓고 그 책상 앞에 붙여둔 다음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대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기할 때는 실기에만 집중을 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제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날 할 거를 이렇게 지워가면서 했다고 했어요. 그 내용들이 보통은 이게 예습에 대한 내용인지 복습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복습을 주로 했어요. 예습을 해봤자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추가되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예습하면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예습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끝내고 복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학원을 고등학교 2학년이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3번 정도 가고 나머지 한 3, 4일 동안에는 어떤 주요 과목 국어나 영어나 사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렇게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일주일 안에 배웠던 내용을 내 걸로 소화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좀 했다는 뜻인가요? 네네. 네네. 아까 좀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공부하는 것과 실기를 하는 데 병행하는 데 있어서의 또 주의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체력인 것 같아요. 체력. 그쵸. 제가 체력이 좀 부족한 편이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으면 그냥 걷기 운동이라도 하면서 체력을 기르는 게 나중을 위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중앙고를 가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 아이들한테 요 시기에 해두면 좋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학교 생활에서의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 쪽으로는 사회는 괜찮거든요. 국어까지도 괜찮은데 영어는 좀 기초를 다져놓는 게 좋고요. 학교 생활은 중앙고 나쁘지 않아요. 모의고사 준비도 같이 준비가 되는 학교이긴 한데 네. 그러면 특별하게 내신 방법의 어떤 복습 방법 말고도 모의고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준비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국어 같은 경우에 문제도 엄청 많고 분석할 것도 많잖아요. 초반에 시간이 많을 때 한번 진득하게 풀어보는 게 나중에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듣기에는 이제 개념이나 이해하는 거가 충분히 중요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집을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가 아니라 이제 적당히 꼼꼼하게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다가 문제를 푸는 경험으로 공부 방식을 좀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획하면서 생각해 본 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다 방법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마음도 다 아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소개할 때 좀 멘탈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취미생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랑 그림 말고도 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취미생활 있잖아요. 저는 만화 보는 거나 좋은 노래 찾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험 끝나고라던가 아니면 실기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라던가 그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냥 자기만의 당근 느낌? 당근. 자기가 스스로에게 주는 당근. 그쵸,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궁금했었고, 그러면 그 시간은 아까 책을 읽거나 영화 보거나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 후에
네. 어떤 보상으로다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조금 했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중에서 이렇게 쭉 오랜 시간을, 사실 가영이는 너무 이제 중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꾸준하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켜봤는데, 그 시간 중에서 가장 뭔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나요? 그래도 역시 고3 때겠죠? 고3? 그 전까지는 그래도 다 광주 캠퍼스에 아는 친구들끼리 아 이거 힘들다 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고3 되면 이제 실전이고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당하잖아요. 전 그리고 또 오래 했으니까 이런저런 칭찬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고3 때 돼서 막 그런 얘기 못 듣고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그런 얘기 듣다 보면은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는 좀 어떻게 극복을 좀 했어요? 저만의 방법인데 그냥 친하지 않더라도 친하든 친하지 않든 라이벌을 한 명 정해두고 내가 쟤는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쟤는 이긴다 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네. 이를 악물고 네. 보통은 그런 시기가 누구나 다 있는데 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오래 한 경우는 자신이 계속 늘고는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가 초반보다 더디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으로 네. 갈수록 다른 친구들이 같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좀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슬럼프가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슬럼프가 왔을 때 내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다 보니까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멈칫멈칫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영이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라이벌을 좀 정해놓고 좀 선의의 경쟁을 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좀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입을 이렇게 치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체력도 체력인데 적당한 정신승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성적이든 실기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계속 곱씹으면 병만 나고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 다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냥 하고 어느 정도 정신승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멘탈이 더 강한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는데 네. 또 대학 생활에 있어서 기대되는 점이나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이나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때보단 자유로워지잖아요.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싶고 남친도 사귀어보고 싶고 모두가 꿈꾸는 대학 라이프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한번 그냥 자기 전공 쪽으로도 깊게 해보고 싶고요. 막 워크샵이라든가 예일 클래스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그냥 역량을 좀 키우는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가영 선배를 모시고 이제 내신이나 실질적으로 예비 고등학교 뭐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줬다면은 나중에 네. 또 대학 생활을 하고 났을 때는 또 그런 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느낌이나 소감들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내신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 뭐 평소에는 그러면은 그림은 이제 학원에서 위주로 그렸나요? 아니면 평소에 그림에 대한 것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복습 개념이나 이런 부분으로 집에서도 그림을 좀 연습을 했었나요? 어땠나요? 저는 작업 공간이랑 쉬는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된 편이어가지고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괜히 집에서 뭐 해보겠다고 체력을 깎지 말고 그냥 학원에 여유되는 시간에 몇 번 더 나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실기를 늘렸으면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네. 다른 뭐 친구들, 예비반 학생들한테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열심히 뼈 빠지게 하고 있지만 이 3년 끝나면은 끝내주는 백수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니까 파이팅!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가영 선배를 만나보서 광주중앙고 내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고등학교 선배들을 모시고 내신 관리법에 대해서나 미대 입시 실기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